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인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보험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보험법에 대해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보험법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손해보험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보험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우리 보험법 체계는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인보험에서는 이제 뭐 사망이라든가 생명을 보는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는 부분이 인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것은 크게 생각했을 때 사망과 뭐가 있습니까? 즉, 생명이겠죠. 생명에 관한 보험과 뭐가 있습니까? 상해겠죠. 다쳤을 때 드는 보험. 그렇죠? 그래서 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든가 신체에 관해서 생긴 그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 사고가 생길 경우에 그 보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상법은 인보험을 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거고, 상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사고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인보험 계약의 특성은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에 관한 것이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사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목숨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죽으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죽으면 한 3천만 원 하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겠죠? 저희 가족이 봤을 때는 30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들이 봤을 때는 3천만 원도 안 되고 더 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 보면 다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이 값을 매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보통 이 사람에 관한 것은 이 정액보험인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해 같은 경우, 우리가 다쳤을 때 그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병원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다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이 커버될 때는, 보험이 그거에 대해서 보험이 보험 금액이 지급될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뭐다? 동일한 고귀한 존재다라고 해서 보통 한 사람이 죽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액보험인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피보험 이익을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책임보험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다른 물건보험에서 물건은 뭡니까? 물건은 값이 매겨져 있죠. 그러나 책임보험은 같은 손해보험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될지,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에서 발생되는 중복보험이라든가 중복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정액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피보험 이익이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보통 이제 사람에 관한 보험증권에는 뭐가 기재되냐면 목적이라든가 성질, 보험금액 지급 방법, 시기와 종기, 보험기간요, 그 다음에 부여와 실권의 사유, 그 다음에 주소, 보험계약자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를 정한 때는 주소하고 성명, 연월일, 생년월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은 보험 수익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에서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피보험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같은 개념이다. 그쵸?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생명보험에, 즉 인보험에 있어서의 보험 수익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뜻입니다. 그러면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보험에 붙여진 자.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이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인보험, 생명보험 이런 데 있어서는 뭐냐면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험에 붙여져 있는 사람. 그쵸? 그래서 이거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금지.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제가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보험에 이렇게 들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팔이 많이 다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사고 나서 이게 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떼어내고 그거를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자 대리가 뭐였습니까? 보험회사가 즉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예컨대 자동차 보험에서 예를 들었었죠. 자동차가 전손이 되면 그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고치는 비용이 500만 원 넘으면 그냥 500만 원 주고 자동차를 갖다가 고쳐물로 팔아먹든 부품으로 팔아먹든 중고부품으로 팔아먹든 그는 보험자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 신체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팔을 하나 절단했다. 그 팔을 갖다가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내가 보험금 지급했으니까 이 팔 절단 수술 비용 내가 지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하지를 못한다. 보험자는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의 행사가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든가 멸시되었기 때문에 잔존물 대의는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인보험에서 보험자 대의를 금지하는 이유는 즉 뭐냐면 사람의 생명, 신체는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실손액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 자동차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물어줘 버리면 이걸 갖다가 부품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철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받고 추가로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즉 보험자가 이 자동차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처분은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인보험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초과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다. 실손의 이상으로 어떤 이익을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실손액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이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이 사망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 생존과 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정액보험이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죠.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금액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망은 사람을 죽었을 때, 그쵸? 생존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 그 다음에 혼합보험 또는 양로보험은 사망과 생존의 양자를 다 담보하는데, 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생사 혼합보험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자 수에 따른 종류는 자, 개인보험, 연생보험, 단체보험. 그렇죠? 자, 개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죠. 연생보험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고, 자, 그다음 단체보험은 뭐냐면 어떤 조직에 속한 그 구성원 전체를 보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택시 회사에 택시가 수도 없이 많겠죠. 택시가 예컨대 100대가 있고 운전기사가 15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람을 상대로 단체보험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이 구성 150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오더라도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이 사람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보험을 들 때는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의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고 보험금을 자기가 수익자로 자기 앞으로 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사람을 보험을 목적으로 들 때는 그 사람보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에서는 그게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그 개개 건건별로 서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보험을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단체보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연금보험 형식으로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보험에도 종신연금보험이 있고 정기연금보험이 있는데 자, 종신연금보험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얼마씩 지급하는 거.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까지만 주는 보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배당부 보험과 무이익배당보험이 있는데, 무배당보험이라고 하죠. 요거는 제가 이번 그 보험법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료 산정을 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4차, 그쵸?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B차. 자, 뭐냐면 우리가 사업비, 보험 설계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그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표준 사망률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뭐를 계산합니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갔던 비용이 적거나, 그 다음에 이자가 뭐 어떻게 더 좋아가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사람이 생각보다 더 적게 주고 가지고 이익이 남을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 이익을 가지고 보험 계약자에게 나눠준 것을 배당보험, 그 다음에 나눠주지 않는 것을 무배당보험.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 삼성생명의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삼성생명이 그동안 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험회사가 자기가 영업을 잘해서 얻었다는 이익보다는 이게 보험 계약자들이 추가로 이러한 돈을 더 냈기 때문에, 즉 보험료를 높게 산정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돈이 보험회사에 정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이 보험회사의 어떤 이 배당자, 보험회사의 배당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도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삼성생명을 상장과 함께 동시에 상장이란 말 아시죠? 상장함과 동시에 이것을 주식을 주주한테도 줘야 되는가, 주주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계약자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잠정적으로는 이제 배당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매듭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관련해서 이제 배당보험의 경우는 여기서 계산을 이제 과다하게 불린 경우 그 남은 돈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에게도 보험 계약자에게도 주는 형태의 보험을 배당보험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무배당보험으로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 신체검사는 뭐냐면 우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험 관계자에서 보험의를 배웠습니다. 보험의가 뭐입니까? 이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적격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의는 뭐가 있었다? 고지 수령권이 있었다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 진사보험과 무진사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생명보험, 인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에는 우리가 이 생명보험과 사망보험이 있다, 상해보험이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인보험은 이렇게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눠지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인보험에 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